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다각형과 대각선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전개가 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바로 핵심 개념 설명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도형이 있는데요. 이 도형들은 입체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평면 도형이다. 이렇게 부르겠죠. 이런 도형들의 이름은 평면 도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평면 도형이 있습니다. 평면 도형이 여러 개가 모여서 입체가 되는 거죠. 하지만 뭐 구 같은 경우에는 평면이 아닌 그런 곡면이 모여서 입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어떤 입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평면이 구성 요소로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이런 도형들은 굉장히 낯이 익는데 이런 거는 이것도 평면 도형이냐 이것도 도형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것도 바로 도형입니다. 점 하나도 도형이고 각도 도형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형이 있었는데 평면 도형이라고 하는 데서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이 안에서 한번 갈라서 생각을 해보자 봤더니 이 도형은 닫혀있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것은 닫혀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겼으면 닫혀있지가 않은 거죠. 이게 닫혀져야 안과 밖이 구별이 되는데 이렇게 생겼을 경우에 닫혀져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도형을 구분을 할 수가 있죠.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이 닫혀져 있지 않은 도형하고 닫힌 도형하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닫힌 도형에는 원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거는 닫힌 도형이고 닫히지 않은 도형인데 닫힌 도형들을 보니까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냐면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네요. 자, 지금 보실까요? 여기에서 보면 그러니까 둘러싸여 있다, 둘러싸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닫혀 있다, 닫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둘러싸여 있지 않은 거죠. 선분이 있었지만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둘러싸인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뭐 원이나 그런 곡선이 아니라 선분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이런 도형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도형이 있죠. 이런 도형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각형이 되려면 이런 곡선으로 둘러싸이면 안 되는 거죠. 둘러싸였긴 둘러싸였지만 이거는 다각형이 되지가 않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것처럼 이렇게 다물어지지 않아도 안 됩니다. 다각형은 선분으로 그리고 반드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각형이 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 변의 개수가 4개. 사각형이구나. 변의 개수인데 왜 4개면 변이니까 사변형이 아니고 사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이렇게 궁금해하는 어린이, 아주 똑똑한 어린이 있는데요. 습관적인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사변형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사각형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변 4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사각형이고 여기 4개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사각형이네요. 자,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가만히 보니까 변의 길이가 다르네요. 자, 변의 길이를 봤더니 이쪽 변은 길고 이쪽 변은 좀 짧고 그렇습니다. 모두 같은 건 아니죠. 이쪽을 봤더니 모두 같으네요. 이렇게 모두 같은 도형이 있을 때 모두 같은 도형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도형이 있고 변의 길이가 모두 같지는 않은 그런 도형이 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어떤 어린이 뭐 정사각형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변의 길이만 갖고 정사각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변의 길이는 모두 같아요. 자, 모두 같죠?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각의 크기도 모두 같습니다. 네 각이 모두 직각이죠. 그런데 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각이 직각이 아닌 각이 생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마름모라고 부른 거죠. 마름모,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상태의 마름모를 정사각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 정다각형이 되려면 변의 길이만 같아서는 안 됩니다. 변의 길이가 같아도 이건 정사각형이 아니니까요. 어떤 도형이 정다각형이 되려면 그러니까 모든 변의 길이와 모든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변도 같아야 되고 각도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도형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네, 다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은 정다각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정다각형에서 이 정자라고 하는 게 붙으려면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돼요. 변의 길이, 각의 크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다각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빈자리가 많을까요? 네, 여러 가지 정다각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변이 모두 4개니까 정사각형이 되고요. 자, 여기에 이 도형은 어떻게 될까요? 이 도형은 6개의 변의 길이와 6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정육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형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도형은 이 도형은 변이 5개인데 각도 5개고요. 모든 각의 크기와 모든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오각형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이 도형은 뭐가 됩니까? 아주 예쁜 많이 본 그런 그림이죠. 정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다각형의 이름은 변의 개수에 따라서 불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평면 도형이 있었는데 평면 도형에는 이렇게 변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변으로 둘러싸이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변으로 둘러싸이는 것을 다각형이라고 부르고, 다각형 중에서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것을 정다각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각형에 대한 내용 잘 정리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대각선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각형에서는 이제 변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대각선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떤 도형에 대해서 도형 한번 그려봐라.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려요. 삼각형 그려봐라.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그리고, 사각형 그려봐라. 그럼 이렇게 그리고, 오각형 그려봐라. 그럼 뭐 이렇게 그리고 하는데 우리가 좀 모양이 이렇게 다양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모양을 다양하게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면 원 위에 이렇게 점을 3개를 찍습니다. 자, 3개를 찍으면 이게 삼각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찍었으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 3점을 이어서 어떤 도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네, 삼각형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또 삼각형에서 뭐 한 꼭지점이 다른 데로 이동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뭐 이쪽으로 갔다 그러면 다른 모양이 되고, 또 이쪽으로 오게 되면 뭐 또 다른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 삼각형을 그릴 때 점 하나가 있고요. 자, 점 하나가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선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점하고 선분 이렇게 한 쌍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분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점으로 끝나게 되면 닫혀있지 않은 도형이 되는데, 이 점하고 처음 점하고 연결하게 되면 닫혀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형은 뭐가 되냐면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각형을 한번 그려볼까요? 사각형이면 점이 몇 개가 있어야 됩니까? 4개. 그 다음에 각도 4개고 변도 4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을 자유롭게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 4개를 찍고,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이 점에 점하고 선분, 그 다음에 이 점과 이 점에 대해서 이 점과 선분, 자, 그 다음에 이 점과 뭐 선분 하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점이 더 많잖아요. 점이 4개고 선분이 3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응용 문제 중에서 도로에 나무 심기가 있습니다. 도로가 쫙 있는데 그거를 구분을 해서 나무를 심어요. 그런 거 이야기를 할 때 그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선분이 되고 나무가 점이 되고, 그래서 점과 선분이 1대1로 대응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에 나무를 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격의 수보다 나무의 수가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점 하나, 선분 하나, 점 하나, 선분 하나, 점 하나, 선분 하나가 있고, 자, 이 마지막에 그 점과 선분이 이렇게 세트잖아요. 그 마지막 점도 선분이 있는데 그 선분이 이 점과 맞닿게 되면 둘러싸이게 되고, 이것은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오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오각형 넘어가게 되면 어린이들 되게 그리기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위에다가 그리게 하면은 조금 재밌습니다. 모양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옮겨가면서 하면 아무데나 막 찍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어가지고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이렇게 이어가지고 우리가 오각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이번에는 한번 대각선을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서 먼저 오각형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한 오각형이 대각선이라고 하는 거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자, 대각선은 어떤 한 점에서 그 점과 이웃하지 않은 그 점과 이은 선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각형에서 이웃하지 않는 두 꼭지점을 이은 선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웃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점을 주인공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점을 주인공으로 해서 보면 이 점과 바로 연결된 양옆에 점이 있어요. 이 두 점이 바로 이 점과 이웃한 점이 되는 거죠. 자, 이웃하는 것은 이 점과 이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웃하는 점이 됐죠? 그럼 이웃하지 않은 점 몇 개가 남았냐면 두 개가 남았네요. 자, 그래서 이 이웃하지 않는 점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선분, 이거 대각선이 되고 이 선분, 이것이 대각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노란 점에서 이은 대각선의 수는 몇 개가 되냐면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여기다가 조금 내려서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보면 이 꼭지점에서 이은 대각선의 수는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주인공을 바꿔볼까요? 자, 주인공을 바꿔서 이번에는 이 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이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는 이 노란 점에 이웃하는 점이 되고요. 이웃하지 않는 점은 여기 이쪽에 있겠죠. 모두 지금 오각형이니까 점이 5개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노란 점에서 이웃하는 점하고 이웃하는 점끼리 이은 것은 이 도형을 이루는 변이 되기 때문에 이건 대각선이 아니고 이웃하지 않는 거 연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있게 되면 몇 개가 되냐면 여기도 이 점에서 그은 것도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할까요? 자, 이번에 이 점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점의 입장에서 보면 양옆에 있는 점은 이웃하는 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웃하지 않는 점, 나머지들은 모두 이웃하지 않은 점이 되는 거죠. 자, 그 점들을 한번 이어보면 여기에서 아까 여기서 이었는데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 더 그을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어쨌든 이 꼭지점에서도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2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노란 점의 입장에서 이 양옆은 이웃하는 점이 되고 이쪽은 이웃하지 않은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꼭지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몇 개를 그릴 수가 있냐면 2개를 그릴 수가 있죠. 2개를 그릴 수가 있는데 이미 그어져 있지만 이쪽 새로 그었다고 치고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와서도 이제 마찬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서도 2개가 되는 거죠. 오각형인데 5개의 꼭지점에 누구는 대각선을 2개만 그리고 누구는 3개를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개는 모두 똑같습니다.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거는 딱 2개씩이에요. 자, 그런데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게 2개씩인데 자, 여기에서 2개씩인데 지금 꼭지점이 몇 개냐면 2개씩인데 꼭지점이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그러니까 10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10개가 되는 게 맞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이쪽에서 그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순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리는 거하고 일치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2번을 그었지만 하나의 대각선만 보이는 거잖아요. 이게 모두 그렇습니다. 여기도 2번, 여기도 2번, 여기도 2번, 여기도 2번, 여기도 2번, 다 2번이에요. 다 2번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려면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예요? 5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오각형의 대각선의 수는 5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각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각형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는데 자, 이 점을 중심으로 양옆에 이웃하는 점 빼고 보면 이을 수 있는 거는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 1개, 얘만 1개인가요? 얘도 1개, 얘도 1개, 얘도 1개. 그래서 1개씩 그렸는데 아까 왔었는데 다시 가고 또 왔었는데 다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거는 4개였었어요. 한 꼭지점당 1개씩 그려서 4개가 나왔는데 실제로 보이는 것은 2개밖에 없으니까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각선의 수는 2개가 되겠습니다. 자, 삼각형은 어떨까요? 삼각형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인공 꼭지점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양옆에 이웃하는 꼭지점이라고 봤을 때, 그 주인공하고 양옆에 이웃하는 점을 뺐더니 이웃하지 않은 점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각선이 하나도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거 쫙 구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다각형의 대각선의 수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뭐 십각형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럼 이 꼭지점 입장에서 이웃하는 꼭지점을 빼면 대각선을 그릴 수 있는 꼭지점은 몇 개가 나오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 빼고 양옆에 있는 거 빼고 그러니까 7개가 나와서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수는 7개입니다. 7개인데 이것이 꼭지점마다 그렇다는 거죠. 이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고 이 입장에서 보면 마찬가지고 근데 그 꼭지점이 모두 10개였어요. 왜? 십각형이니까. 그런데 왔을 때 갔을 때 항상 겹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십각형의 경우에는 35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아주 똘똘한 어린이 물어봅니다. N각형은요? 이렇게 물어봐요. 자, N각형의 꼭지점은 N개인데 한 꼭지점에서 나 빼고 양옆에를 빼고 나머지는 그 세 점을 뺀 나머지니까 n-3이 되겠죠. 그리고 꼭 대각선이 왔다 갔다 겹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공식까지 알지는 않아도 되는데요. 앞으로 또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니까 이왕이면 좀 일반화를 해서 공식을 알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 막 그리다 보면은 센 거 또 세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각형의 대각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계속해서 사각형의 대각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다각형 중에서 특히 이제 사각형이라고 하는 단원에서는 사각형의 대각선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데요. 자, 사각형의 대각선의 관계를 봤을 때 어쨌든 대각선이잖아요. 그러면 대각선끼리 만나겠죠. 자, 만나는데 어떻게 만나냐, 어느 지점에서 만나느냐, 또 그 다음에 그 길이는 어떠느냐, 또 그 관계가 수직이느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지금 한번 대각선을 그려보면서 살펴볼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에서는 이 대각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대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나 볼까요? 저기 보니까 길이가 일단 어떻습니까? 길이가 다르네요. 그리고 먼저 우리가 그 만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이쪽은 좀 짧고 이쪽은 길어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만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다리꼴 한번 볼까요? 자, 사다리꼴도 자, 대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봤는데 만나는 점을 봤더니 이쪽이 좀 짧고 이쪽이 좀 기네요. 이것도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행사변형을 한번 볼까요? 자, 평행사변형을 보니까 대각선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각형은 대각선이 2개밖에 없죠. 자, 이렇게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데 확신을 못하겠어요. 가운데라고 하는 것을.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보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평행사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이 서로 평행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같은 위치에 있는 각, 다른 위치에 있는 각 했었는데, 자, 이거는 이 각하고 이 각은 서로 엇갈리는 다른 쪽에 있는 각이죠. 엇각의 크기가 어떠냐면 같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이렇게 해서 같고, 그 다음에 요 각도 이 변하고 이 변이 평행하고 한 직선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하고 이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는 언제나 같다고 했기 때문에 요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도 같겠죠. 그래서 두 삼각형이 어떻습니까? 겹쳐지는 합동인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동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도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각선이 서로 만나는데, 자, 여기에서 대각선이 서로 만나는데 이 대각선하고 이 대각선하고 있을 때 만나는데 이렇게 만나거나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대각선이 항상 길이가 같다고 볼 수 없죠. 자, 서로 다른 길이의 대각선이라고 했을 때 이 대각선의 중간이 여기라고 하고 봤을 때는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는 중심이지만 얘는 중심이 아니잖아요. 가운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점이 아니죠. 이렇게 서로 가운데를 스치면서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등분을 하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이 이등분이니까 평행사변형에 속하는 마름모도 이등분을 하는 거죠.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을 하고 또 평행사변형에 속하는 직사각형도 이등분을 하겠죠. 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평행사변형에 속하는 정사각형도 이등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성질은 다 만족을 하겠죠. 그러면 이등분하는 건 알았는데 그럼 길이가 같으냐라고 봤을 때 우리가 그냥 길이를 재어보아도 같지 않다는 걸 여기서 또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는 대각선이 이만한데 여기로 봤을 때는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그냥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대어보아도 평행사변형이 항상 대각선이 같은 건 아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마름모를 한번 볼까요? 자, 마름모의 대각선을 보니까 자, 대각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대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도 길이를 한번 재어볼까요? 자, 길이를 재어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자를 갖고 길이를 쟀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는 이만큼인데 이 대각선의 길이는 더 짧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볼 수는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쪽을 볼까요? 이쪽에서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대각선을 보니까 자,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도 평행사변형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와 이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좀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의 길이가 어떠냐면 같아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길이가 같습니다. 자, 왜 길이가 같으냐? 또 어린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자, 그 길이 부분은 이 마름모를 이용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름모가 있었는데 마름모를 먼저 보니까 이 대각선이 서로 만났는데 조금 이렇게 굉장히 독특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부분 말고 한번 수직 관계가 있는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오려서 대어보게, 접어서 하게끔 알아보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알아볼 수도 있거든요. 이 도형이 마름모기 때문에 일단 네 변의 길이는 같죠.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각각의 대각선은 그 중점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이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이 변의 길이가 또 같고 가운데는 공통이고 하기 때문에 서로 어떤 관계냐면 합동이 되겠죠. 둘이 합동인데 두 각의 크기가 같은데 합동이에요. 같은데 180도를 이루기 때문에 그 각의 크기는 90도가 되겠습니다. 아, 이 마름모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고 볼 수는 없는데 자,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마름모라고 하는 것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생겼을 때는 대각선이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으니까 같을 수는 없죠. 항상 같은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수직은 되더라는 거예요. 수직은. 자, 수직은 됩니다. 근데 마름모에 정사각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정사각형도 대각선이 수직은 되죠. 이 안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조금 아까 우리가 직사각형의 대각선이 왜 길이가 같은지 한번 알아보자 라고 했거든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이제 물증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각 변의 마름모에서 각 변의 가운데를 찍어서 그 이으면은 이런 도형이 됩니다. 자, 이 도형이 뭘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에서 이렇게 대각선을 그렸었는데, 자, 이렇게 대각선을 그렸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금 중점을 연결을 했죠. 그럼 이거하고 이거하고 평행합니다. 평행하고 여기가 90도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아까 90도였잖아요. 90도였기 때문에 평행하니까 동의각이 같아서 여기도 90도고 자, 마찬가지로 해서 이 변하고 이 변이 평행하니까 여기도 90도고 자, 그런 식으로 돼서 이 각이 모두 90도가 돼서 이 사각형은 어떤 사각형이냐면 직사각형이 됩니다. 자, 이 도형은 무슨 도형이라는 거야? 직사각형이 된 거예요. 어떤 도형이에요?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한 도형이 직사각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마름모 이야기를 했을 때 마름모가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았잖아요.
자, 내변의 길이가 이렇게 모두 같았습니다. 자,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가운데가 직사각형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변의 길이를 나란히 한 게 여기예요. 다시 말해서 직사각형의 대각선이라는 거죠. 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길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대각선이니까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변이 아까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았었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쪽으로 평행 이동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사각형이 뭐가 됩니까? 대각선이 됩니다. 따라서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자, 아까 이쪽 방에 알아보았고 이쪽 방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네 변이 모두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와 같고 이 길이가 같고 따라서 대각선은 서로 어떻다는 거예요? 대각선은 서로 길이가 같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에 속하기 때문에 길이도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에서 이런 도형, 뭐 사다리꼴 이런 거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이렇게 4개, 여기에서 평행사변형에 들어있는 이런 4개의 도형들은 다 서로 대각선끼리 서로 가운데를 지나는 그런 관계에 있다. 그리고 특히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끼리 서로 수직이다. 그 다음에 또 정사각형도 수직이다. 그 다음에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쪽 길이가 같고 정사각형도 길이가 같다.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외워도 좋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번 했으면 머릿속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회상하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다각형의 대각선에서 사각형의 대각선의 관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자, 그럼 계속해서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를 알아볼까요? 자,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는 다각형과 관련된 내용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활동의 제목 알아보면은 제목은 다각형 만들기입니다. 자, 여기에서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 정다각형의 조건을 변의 길이가 같다, 또 각의 크기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제로 딱 보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다각형의 개념을 아는 것, 자, 개념을 익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다각형 만들기를 통해서 정다각형의 개념을 안다.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알려주지 않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 궁금하시죠?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막대기가 있는데 이거 다 이용해도 좋고 조금만 이용해도 좋거든요. 그래서 먼저 정할까 개수를 한 6개? 6개 가지고 도형을 만들어 보자. 무슨 도형은 상관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 말고 그냥 아무 도형이나 다 돼요? 정해져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극혐 육각형, 오각형? 아니 막 이상한 모양 만들어봐. 이상한 모양이요?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보자. 이거 만들었어? 네. 자, 두 도형의 둘레는 어때요? 두 사람 다 같은 모양 만들었네? 이게 몇 각형이야? 정육각형. 정육각형이에요? 정육각형이에요? 네. 왜요? 이 얘네 막대기 하나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전부 다 길이가 같아서. 각은, 이 벌어진 각은 이거 똑같아요. 다 같아요? 재봤어? 정육각형 달라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 지금 봐봐. 얘하고 각이 달라 보이는데? 정육각형이 되려면 벌어진 각도 같아야 돼. 육각형. 그냥 육각형인 것 같아. 맞아? 저는 정육각형인 것 같아. 각이 다르잖아.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지. 그럼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좀 보이네? 비슷해요? 이거 각은 좀 재봐야지 알 것 같아. 그러면 이 도형의 크기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둘레의 길이는 어떠니? 둘레는 같아요. 넓이는 안에 들어가 넓이는 어떤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같을 것 같아요? 비슷해.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비슷할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그러면 이 둘레는 같은데 넓이가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자. 둘 다 서로 다른 넓이를 갖는 도형. 아, 이거가요. 이 6개로. 지금 두 사람의 도형의 넓이가 달라야 돼요. 도형은 하나고. 이건 크기가 안 맞아서 그런데. 이렇게 더 벌리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데? 잠깐만요. 여기에 해도 돼요? 바닥에다 하래? 네. 이게 그 둘레는 같아도 넓이가 다른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무리 해도 둘이 저기 넓이가 같을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육각형인데 그냥 얘랑 넓이 다른 거 만들 수 있어? 육각형은 육각형인데 네. 한번 만들어. 그러면 누구 어떤 도형의 넓이가 지금 여기랑 비교해 보면은 누구 넓이가 더 넓어요? 이요. 여기 더 넓이가 넓지. 네. 둘레는 어때요? 똑같아요. 둘레는 같죠. 네. 잘 보셨습니까? 네, 그 영상으로 보신 내용 순서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들한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이었냐면 여러 가지 도형을 만들기를 하는 건데 막대 몇 개? 6개죠. 자, 6개의 막대로 도형 만들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6개의 막대가 길이가 모두 같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육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자, 육각형을 만들었어요. 6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여진 도형. 이제 육각형 맞죠? 그런데 이 막대, 즉 선분의 길이가 같았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만든 것이 정육각형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이들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항상 정다각형이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러면은 넓이도 같으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기 전에 또 한 가지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냐면 모양이 좀 다른 그런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볼래?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해서 아이들이 변형을 해서 또 다른 모양을 만들었었죠. 자, 그래서 다른 모양. 이때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기가 좀 크기가 다를 것 같은 그런 모양 만들기를 이렇게 아이들이 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변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크기가 다 같은 것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변의 길이만 같은 것이 아니라 각의 크기도 같아야 같은 변의 길이를 갖는 도형이 합동이 될 거고 그러면 넓이가 같게 되겠죠. 자, 그래서 둘레의 길이가 같다고 해서 모두 정다각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정이라고 하는 정다각형의 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조금 확실해진 거죠. 여기서 정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각도 같아야 되고 변도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로 전개가 됐습니다. 한번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과제를 주시면서 해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 했고요.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로 넘어가 볼까요? 자,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다각형의 이름과 대각선의 개수를 쓰시오. 자, 정다각형의 이름은 무엇이고 대각선의 개수는 무엇인가? 자, 이런 질문이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아이들이 여기에서 정다각형의 이름은 모르진 않죠. 정다각형에서 이름 모르진 않습니다. 뭐 어떻게 알면 되냐면 이거 그냥 꼭지점을 세보면 되니까 정다각형인지 아닌지 물어본 게 아니라 그 정다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꼭지점의 개수만 구하게 되면 이 다각형의 이름은 알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틀리는 아이들은 없어요. 뭐 졸려서 틀렸거나 기분 나빠서 틀릴 수는 있겠지만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의 개수에서는 좀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틀릴까요? 여기서 계산 오류가 있는데요. 계산 오류는 왜 그러냐면 이게 많다 보니까 여러 번 막 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하고 나서 이제 칠각형을 그렸죠. 자, 칠각형을 그리고 나서 이걸 직접 이렇게 대각선을 그리면서 계속 한 점에서 계속 그리면 그것도 패턴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막 뒤죽박죽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센 거 또 세고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 되는 거죠. 체계적으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칠각형의 다각선의 개수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몇 개인지 알아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생각을 잘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일반적으로 그걸 알아가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런 방법을 아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10,000개든 1,000개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아이들이 계산 오류를 많이 범하는데 그것은 이제 뒤죽박죽 직접 체험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세어서 직접 그려본다는 거죠. 그래서 계산 오류가 생긴다는 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어린이가 선행학습을 했어요. 선행학습을 해서 공식을 알고 있었는데 공식을 헷갈린 거죠. 2분의 n-2 곱하기 n 뭐 이런 식으로 했다든가. 그래서 잘못된 공식을 적용을 한 겁니다. 잘못된 공식, 그러니까 잘 못 외운 거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공식을 잘못 적용을 해서 틀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공식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겠지만, 자, 한번 또 그래도 새롭게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이제 칠각형을 여기다 그리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원 위에다가 그릴 때는 먼저 한 점을 주고 이 원호를, 이 원 둘레를 모두 몇 등분을 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7등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심각을 7등분 하는 것하고 같겠죠? 자,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대충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개가 있어서 이제 칠각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각형이죠?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7개가 이렇게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칠각형이라고 하는데 정칠각형이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구한 공식으로 바로 해도 되죠. 자, 아까 구한 그러니까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n-3 곱하기 n이었는데 n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각형의 점의 수였기 때문에 7개니까 2분의 7-3은 4고요. n은 7이니까. 자, 약분하게 되면 몇 개가 되겠습니까? 1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또 새로운 방법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면 여기에서 한 꼭지점에서 이 첫 번째 꼭지점에서 그리는 것을 이웃하는 거 빼고 하나, 둘, 셋 빼고 그릴 수 있는 거는 4개가 되겠죠.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은 4개예요. 자, 그럼 그 옆에 와서 보면 몇 개가 될까요? 그 옆에 꼭지점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또 4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아까 지금 그린 거를 빼고 세는 겁니다. 자, 빼고 세게 되면 몇 개가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또 몇 개가 되는 거죠? 2개를 빼고 하나, 둘. 자, 2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몇 개가 되는 거죠? 3개 빼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안 그린 게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더하게 되면 8개하고 몇 개가 되는 거죠? 10개하고 14개 이렇게 되겠습니다. 해서 그냥 겹치는 거를 제외하고 새로 그려지는 것만 구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14개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생각하도록 지도를 하기 위해서는
순서를 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 점에 집중한다. 그럼 이 점에서 그릴 수 있는 것만 그리는 거지, 막 뒤죽박죽으로 이 점에서 시작했다가 또 이 점에서 시작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점을 중심으로 봤으면 그 점 거 다 끝내고 옆으로 옮겨간다든가 이렇게 절차를 밟으면서 하게 되면 조금 체계적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자주 틀리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정답은 14개고, 자, 이게 먼저 정답이 아니죠. 여기에서 정다각형의 이름은 정칠각형이 되고요. 대각선의 개수는 14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까지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 쭉 살펴볼까요? 핵심 개념 설명하기에서 첫째, 평면도형 분류하기 해보았고요. 둘째, 다각형의 대각선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셋째, 사각형의 대각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활동으로 개념 익히기에서는 정다각형의 개념 익히는 활동 알아보았고요. 오답 분석과 설명하기에서는 다각형의 이름과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사다리꼴에서는 대각선의 길이가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해서 드리면 사다리꼴 중에서 이렇게 등변 사다리꼴, 양옆에 있는, 지금 보면 양옆인 거죠. 옆으로 보면은 뭐 아닌 거고. 근데 평행하지 않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 자, 그런 것도 혹시 아이들이 이제 사다리꼴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봐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대각선이라든가 또 정다각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어떤 공식을 알기까지 공식을 막 익히게 하거나 문제를 많이 풀게 하는 것보다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공식을 막 외워가지고 문제 풀게 되면 뒤죽박죽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식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